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주말에 아침에 이렇게 찾아가는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요. 이제 올해 들어와서 지금 두 번째 방송이에요. 그죠? 두 번째 방송인데 참 이거 올해 시장이 지금 현재까지는 흐름이 재밌어요. 그죠? 재밌어요. 어찌 됐건 간에 이렇게 1월 이제 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두어 주 지나면 또 그죠? 설 연휴가 오고 그래요. 연휴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저번 추석 때도 그죠? 연휴 이후에 무시할 수 없는 모습이 나왔는데 뭐 이번에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연휴는 어쨌거나 주식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쉴 때는 연휴가 좋아요. 그런데 주식시장에 있어서만큼은 연휴라는 게 참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끊기기 때문이죠. 그래 하여튼 뭐 연휴 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할 건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 게 다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요즘 개인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보면 좀 안타까운 모습들을 제가 또 다시 종종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서 전화를 주셔야지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전화번호는 알고 계시죠? 02-786-1022-1023 그리고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전화가 좀 더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 저하고 통화 또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지금부터 무료 문자하고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항상 무료 문자에서 한 분, 전화해서 두 분, 오늘의 상품권 드리죠. 어떤 분이 되셨나요? 저번 주에 문자에서 7804님 그리고 전화해서 5830님하고 3816님 되셨습니다. 집으로 배달 드릴 테니까요. 잘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뭐 이야기 보따리는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그 이야기 보따리를 제가 펼 수 있게 저를 잘 활용하실지 못하실지는 여러분한테 달렸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들고요. 전화 지금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 전화 주셨던 분들은 전화 잘 되셔가지고 좀 유리했어요. 오늘도 전화 무료 문자 지금부터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화 주세요. 02786-1022-1023 전화 주시면요. 또 이 반장이 네, 여보세요 하고 여러분들한테 상담해 드리니까요. 편하게 지금부터 전화 주시기 바래요.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어떤 분인가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이고, 제가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하시는 일 잘 되시고요. 무엇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죠?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어디 사는 뉘신가요? 예,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는 한 대장입니다. 한 선생님. 네. 근데 진짜 본명이 한 대장이세요? 다들 대장이라고 불러가지고요. 다 대장이라고? 왜요? 머리가 크세요? 혹시? 대장, 우리 한 선생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해밖에서 56입니다. 아유, 아주 건강하신 목소리시다. 그래요. 그리고 주식은 얼마나 하셨어요?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10개월, 한 약 1년 조금 안 됐네, 한 선생님. 예. 그래요. 예. 우리 한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이제 해밖에서 6이면 55살에부터 주식을 하신 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대충 제가 예상은 되는데, 55살부터 이렇게 주식이라는 거를 하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요? 내가 진짜 생각은 하고 있다가 내 주식 진짜 해야겠다라고 딱 생각하셔서 55세 이렇게 딱 하시게 된 결정적 이유. 맨 처음은 것도 우연이었고요. 처음엔 정말 우연이었고, 네. 그다음에 지금까지 오게 된 거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우연이라는 거는 어떤 우연? 우연히 제가 여번에 남는 돈이 있어서 저희 갖다 주거래 은행을 또 그 VIP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예. 그 점장을 만나가지고 야 이거 가지고 뭘 좀 해볼래? 네, 저한테 잠깐 줘보세요. 하더니
돈을 뚫고 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갖다 우연히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그랬는지. 딱 1년 정도 되셨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게 어떻게 재미가 있으시다 그랬죠. 그럼 후회는 안 하시겠네? 아, 후회는 없습니다. 아,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후회가 없어야 돼요. 그건 일단은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아주 제대로 좋아요. 그 제가 전화를 드린 첫 번째 이유는요, 사실 예, 그 반장님한테 예. 굉장히 고맙다고 그 말 좀 꼭 좀 전하고 진짜요? 싶었습니다. 네. 농담 아니시죠? 아, 그거 아니면 제가 전화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죠. 저 너무 감사.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반장님 저 되게 고마워요. 반장님이 1년 내내 저 열받게 해줘서 이런 거 아니죠? 아니요, 제가 본 건 이제 한 3, 4개월 정도 됐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굉장히 임팩트 있고 이거 감사합니다. 그 2019, 2018년도 마무리를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계속 중간중간에. 아이고, 진짜 제가 방송하는 진짜 본래 의도가 이런 건데 진짜 제 본래 의도를 아주 쏙쏙쏙 잘 잡아 드셨어요. 축하드려요. 그래, 일단 먼저 한 선생님 어떤 주식 어떻게 갖고 계세요? KT가 지금 현재 3만 원에 20%고요. 예. 그리고 넷마블이 12만 1,000원에 10%입니다. 네. 그 나머지는 갖다가 반장님이 계속 경고를 해주셔가지고 현금. 다 현금화를 시켰어요. 일단은 이 포트가 예. 좋든 안 좋든 간에 일단 전 먼저 박수 보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왜냐? 10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예. 자기가 일단 자기의 어떤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뭐 이 시장이 뭐 이렇게 되면 난 조심해서 난 현금을 많이 갖고 있을래. 이거 근데 솔직히 개인들 현금 많이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되게 힘들어요. 그거 아세요? 그 반장님이 해주셨잖아요. 네. 왜 정보를 개인들 주셨거든요. 현금 많이 갖고 있으면 그러냐면요.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가끔씩 그런 거 하는데요. 주식시장 이렇게 가보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의를 가끔 가잖아요. 나가면 이렇게 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얼굴 표정들이 있는데 제일 얼굴 표정이 불안한 분들이요. 현금 갖고 있는 분들이세요. 그게 왜냐하면요. 현금 예. 갖고 있으면 이상하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누가 와서 잡아가나 봐. 맨날 그렇게 불안해하세요. 그리고 차라리 물려있더라도 주식을 사놓고 물려있는 분들은요. 굉장히 얼굴 표정이 좋으세요. 근데요.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진짜 말씀드릴게요. 현금이라는 거는요. 너무너무 좋은 투자의 방법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현금 갖고 있으면 너무 불안해하고 자꾸 뭘 해야 될 것 같고 아니 안 하셔도 돼요. 뭐 빨리빨리. 그럼 그것만 지키셔도 되는 건데 근데 우리 한 선생님은 지금 그러고 계신 거거든요. 너무 잘하신 거예요. 저 이거는 지금 이 종목이 어떤 상태고 뭐고 이걸 떠나서 저 일단 먼저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너무 제대로 배우고 계세요. 그래요. 근데 일단은 먼저 KT 20%하고 넷마블 10%인데요. 예. 일단은 특히 KT 20%, 넷마블 10%를 따진다면 지금 현재 한 선생님 이 정도 주식 경력에 이 정도 포트는 나쁘지 않은 포트예요. 비중도 그렇고. 일단은 KT가 뭐 너무 많대거나 뭐 넷마블이 많대거나 이러면 왜 많으세요? 라고 물어볼 텐데 좀 심하게. 근데 지금 KT 한 20%예요. 근데 KT라는 거 솔직히 배당 때문에 사셨나요? 5G 때문에 사셨나요? 반반입니다. 갖다 사실 배당도 있었고 네. 배당이 좀 더 컸었고요. 좋아요. 그렇게 솔직한 게. 배당, 괜찮아요. 예. 예. 근데 5G는 뭐 어차피 갖다 이제 뭐 다 미리 예견들 했으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나겠지라고는 봤는데요. 네. 그래도 그 배당 되고 난 다음에 크게 떨어지진 않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셨구나. 예. 그래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끔 5G에 대해서 제가 뭐 5G는 진짜 제가 끝내주게 많이 얘기하고 힌트 드렸었잖아요. 그죠? 예. 대장주가 뭔지도 너무 잘 얘기 드렸고,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5G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곧 실시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5G를 투자하실 때 조금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 지금 너무 이게 좋은 딱 타이밍에 지금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이야기 보따리를 제가 풀 수가 있어요. 근데 뜬금없이 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왜 그러냐면 5G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가들의 관점을 다르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우리 한 선생님 아까 보니까 뭐 은행 VIP 룸도 들어가시고 했다는데 그러니까 뭐 작게 하시는 건 아니실 텐데 그래도 우리 한 선생님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주식 뭐 한 100억, 500억, 1000억 하시진 않으시죠? 그럴 거 아니야, 그죠? 예. 네. 근데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들은 주식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그죠? 예. 네. 걔네들한테 100억은요, 진짜 우리 서민들은 좀 저도 좀 그런데 우리 듣기가 좀 그런데. 걔네들한테는 껌값도 안 돼요. 진짜. 예,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5G에 대해서 KT나 이런 데가 통신사니까 이런 데에 5G에서 얘를 사요라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근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5G라는 거를 좀 우리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르면 모르는 거고 알면 아는 거고 그죠? 욕심이면 욕심이고 아니면 아닌 거고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느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5G가 이제 앞으로 계속 그래도 이제 곧 시행도 이제 되고 있고 막 하니까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좋을 거니까 5G를 하긴 할 건데 그런데 5G를 하면서 안정성도 노리면서 수익도 많이 날 수 있게 그래서 KT를 사요라는 분들이 은근 많으세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안정성을 택하셨으면 수익성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예, 맞습니다. 무슨 소리냐? KT를 사신다는 거는 안전함을 위해서 사시는 거지 수익성을 위해서 사신다는 건 제가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건 거짓말이세요.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모르면 배우면 되는 거고 아니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데 아는 척.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분은 정말 죄송한데 그분은 앞으로도 발전이 없고 답이 없어요. 제가 우리 강의 때나 이런 때도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솔직히 웬만한 분들보다야 제가 훨씬 주식 많이 알고 경제 업종이 많이 알겠죠. 전 이게 20년 여기에서 개인 투자가 아니라 제도권에서만 20년 매니저 생활부터 해서 그걸 가지고 맨날 진짜 죽을 활동하면서 그 죽을 고비 넘기면서 공부하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제가 일반인 웬만한 투자가보다 모르겠습니까? 근데 정말 모르시는데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아는 것 같이 막 이렇게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전 정말 답답해요. 뭐냐? 그분들은 못 고치세요. 제가 그분들이 조금 알고 많이 알고를 떠나는 게 아니라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막 엄청나게 근데 그분 얘기들 나중에 조금만 거 보면 다 틀리잖아요. 왜냐?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얄팍한 지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깊이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KT에 대해서 5G를 노려서 KT를 샀습니다. 그거 거짓말. 그것 때문에 수익성? KT가 5G를 하는 건 맞게 이 통신사를 통해서 뭐 SKT부터 해서 하는 건 맞지만 5G로 인해서 얘가 큰 수익을 낸다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얘는 안정성을 하면서 그걸 하는 거지 안정성에 더 큰 포지션을 맞추는 거. 제가 그래서 지금 한 선생님 칭찬드린 게 그거예요. 왜? 한 선생님 주식하신 지 한 1년도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수익성을 무대폰 노리는 것보다 일단은 안정적으로 가면서 공부 같은 걸 하시면서 가시려는 게 저는 의도가 보이거든요. 그거 제가 좀 잘못 읽었나요, 한 선생님? 아니요, 정확합니다. 예. 그런 분이라면 KT가 나쁘지 않은 거죠. 왜? 안전성이라는 거에 더 큰 그 포지션을 돼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지만 수익성을 5G로 인해서 수익성을 노리면서 안전하니까 안전성과 수익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릴게요. 주식 투자에서 안정성과 수익성의 두 마리 토끼 앞으로 그런 광고 나오면요. 그런 광고 꺼버리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 그러세요. 수익성을 하면 안정성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안정성을 하시면요. 수익성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두 손에 다 잡을 수 없는 거. 우리 항상 인생에서 그런 선배들이 얘기해 주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포기해야 돼. 그게 인생이야. 이런 거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고 선배들도 많이 얘기해 줬잖아요. 맞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그런 환상을 깨셔야 돼요. 그거는요. 증권사나 이런 데서요. 여러분들 많이 유치하고 여러분들 유치하려고 하는 가머니설이에요.
또 이 말 했다고 또 뭐라 그러겠다. 근데 그거 사실이에요. 2마리 토끼 잡는 거 없어요. 수익성을 잡을 거면요. 안정성을 어느 정도 포기하셔야 되고요. 안정성을 잡으실 거면요. 수익성을 포기하셔야 돼요. 2개를 다 잡고 잡으시려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KT를 안정성으로 택하셨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5G를 통한 수익성을 했다? 그럼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우리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5G의 대장주는 KMW라고 얘기했어요. KMW 주가 모습하고 KT의 주가 모습이 비슷이라도 한가요? 시청자 여러분들 보세요. 같은 5G면 비슷이라도 해요? 같은 5G인데 왜 이럴까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성을 노리신다면 안정성은 좀 포기해야 되고 왜? 이건 예를 들어서 얘는 대장주지만 KT보다 훨씬 위험하죠. 위험성은. 맞아요. 안정성은 훨씬 떨어져요. 하지만 수익성이라는 건 KT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공한다면. 만약에 그런데 KT라는 건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KMW보다 수익성은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훨씬 안전할 겁니다. 이게 정확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수익성과 안정성을 다 같이 노립니다. 다 같이 해드립니다.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선생님한테는 이 포지션이 나쁘지 않은 포지션이에요.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그랬고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 안전성이라는 측면으로 가져가신다면 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홀딩을 하셔도 우리 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넷마블인데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저번 주에도 한번 그 한 종목 코너에서 했던 것 같은데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이 갭을 아직 안 메꾸고 있어요. 그죠? 예, 보면 여기도 갭이 있고 예, 여기도 갭이 있어요. 근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갭은 메꾸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갭은 메꾸는데 뭐 이게 천천히 어떻게 뭐 메꾸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있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럼 이게 개 빨리 메꿔요? 그건 모릅니다. 모르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봐야 돼요. 보면은 얘가 그 신규 저걸 하고 나서 그 기대했던 저게 뭐예요? 걔네 그 게임. 그 게임 그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히려 하고 나서 빠졌는데 이제 다시 차츰차츰 오르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게임주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있어요. 과연 이게 어느 게임에 해당하냐. 혹시 파노라는 거 아세요? 파노? 아니요. 그거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보세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게임주를 투자한다 그러면 파노의 포인트를 맞추셔서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왜냐? 어차피 지금 넥슨이 지금 팔리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됐죠. 그죠? 그 뉴스에서 보셨죠? 예.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중국 업체가 사갈 가능성도 지금 높은 그런 거에 대한 하고 있는데 이 파노라는 게 중국에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드 때문에 중국이 파노를 허가를 안 해줬더라는 건 혹시 그 중국에서 그 사드 때문에 한한령 이런 것 때문에 막 우리나라 경제나 이런 것들이 피해봤다는 건 우리 많이 보셨죠 뉴스에서. 그죠? 예, 많이 봤습니다. 바로 그게 파노예요. 중국이 이 파노를 딱 금지시켜버리면 게임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왜 그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냐? 아마 이 부분을 설명해 주는 사람은 아마 우리나라 방송에 없었을 텐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이 파노를 할 때요. 예를 들어서 파노를 딱 금지시켜버렸어. 그러면 어떤 애는 파노 근처에 가기도 전에 금지가 된 애가 있을 테고 어떤 애는 파노가 허가가 막 떨어지려고 한 상태에서 금지가 되는 애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렇지 않을까요? 예. 상식적으로 그렇지 이게 이 말이 맞을 것 같지 않으세요? 들어가도?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파노가 완전히 그러니까 파노에 아예 접근도 안 한 상태에서 끝난 게임주들과 이게 워낙 서비스가 잘 되려고 했는데 사드 때문에 파노 금지가 떨어지는 바람에 안 된 회사들과 지금 중국이 파노를 이제 다시 허가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그거는 약간 예. 모르셨죠? 예. 그러면 이제 올해 이제 그 중국이 파노를 많이 풀 겁니다. 지금 생각 작년하고 또 틀리게 풀 거예요. 그러면 파노에 풀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예 지금 우리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딱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게임 아시죠?
근데 예. 그 술래 딱 치고 도망가는 거야. 그런데 저 멀리에서 있는 애하고 술래 때리기 직전에 멈춘 애하고 틀리다는 소리예요. 얘가 다시 이거 나 맞을 것 같은데 하고 딱 해면 딱 때리고 도망간단 말이야. 바로 때리기 직전에는. 무슨 소리냐. 판호가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거야. 판호가 금지되기 직전에 어느 정도 게임이 이걸 하던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판호 허가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중구에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를 잘 찾으시면 여러분들은 올해 게임주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의외의 수익성을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설명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알겠습니다. 게임주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봤죠. 이렇게 해서 자꾸 투자를 하고 공부를 찾아가는 거예요. 차트 그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가 한 선생님이 처음 주식 제대로 이제 공부 시작하고 있는 거라서 우리 한 선생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시청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건 설명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너무 계속 고맙습니다.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면 예. 투자라는 게요. 재밌어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게 점점 맞아 들어가면 수익이라는 것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겠습니다. 가셔야 돼요. 그래요. 두 종목 상대하면 한 선생님 오늘 너무 좋은 덕담 해주셔서 저한테 칭찬해 주셔서 힘나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항상 행복하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반장이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이나 처리만 시청해 주십니다. 예, 여러분들, 안 그래도 제가 참 항상 죄송한 게,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항상 궁금해 하시고, 엄청나게 많이 오시고 해서 기다리고 계신데, 제가 지금 강의를 한 달 이상 거의 못했죠. 근데 올해 첫 강의를 합니다. 올해 첫 강의를 하는데, 광명시 광명학습원 2층 공연장에서 오후 1시부터 오늘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하는데요. 지금 주식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1월 달에 들어야지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이 방송에서는 너무 많은 시간을 잡지 못해요. 근데 오늘 해드리는데 그런데 참 죄송한 게 아마 우리 수도권에서는 제가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제 강의를 줄이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꽃피는 춘3월까지는 수도권에서 하는 강의는 이 강의밖에 없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으셔야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할 거예요. 근데 정말 죄송한데 춘3월까지 수도권 강의가 이거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 워낙 제 강의 일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다음 주는 제가 부산을 갑니다. 부산에서 2시 반부터 다음 주는 하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786-102, 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그래야지 또 제가 준비한 이야기 보따리 있으면 풀어드리죠. 지금부터 전화 계속 주세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예, 대구에 사는 최영령입니다. 대구 사신 누구야? 최영령. 최 선생님 반갑습니다. 우리 최 선생님 예. 연세가? 예, 72입니다. 주식 경력은요? 한 7년 됩니다. 그래요? 일단 먼저 네. 최 선생님 어떤 주식 갖고 계신가 좀 저한테 불러주실래요?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매수가 얼마요? 19,200원에 30%. 예, 현대로테 예, 26,900원에 20%. 예, 우리 산업 예, 32,500원에 20%.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 하나씩 한번 종목을 볼게요. 파라다이스가 30%, 그리고 현대 로템이 20%. 다 매수가 근처에서 조금 왔다리 갔다리 하네. 우리 산업이 20%인데 32,500원. 다 수익 좀씩. 파라다이스 30%. 제일 많이 사신 게 파라다이스네요. 예. 그래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십니까? 그 파라다이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될지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를 제일 알고 싶은데요. 파라다이스가요? 예, 예. 가져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 그래요. 근데 파라다이스는 어떤 분이 어떤 면이 우리 최 선생님한테 꽂히셨어요? 방송에서 추천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셔서. 그런데 가격도 저렴한 것 같고 해서 그래가 들어가십니다. 근데 방송에서 뭐 추천들은 많이들 나오잖아요. 예, 예. 근데 왜 파라다이스가 이렇게 또 확 땡기셨으니까 샀을 거 아니야? 다른 여러 가지 뭐 방송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죠? 예, 일본,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가면은 이용객이 많아지겠나 저 생각에는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예. 일단은 먼저 파라다이스 사신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무리가 따르는 건 아닙니다라고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예. 예, 뭐 그렇게 뭐 잘못된 선택이면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나름대로는 나쁘지 않은 그런 건데 일단 파라다이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인천의 그 파라다이스 시티 영종도의 연극 혹시 보셨어요? 예. TV 같은 데서 가끔씩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네네. 저도 아직 직접 가보진 않았는데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와 정말 끝내준대요. 우리나라 같지가 않대요. 무슨 말인지 라스베가스 온 것 같고 막 그렇대요 진짜. 하여튼 되게 진짜 잘 짓고 괜찮나 봐요. 그런데 이 파라다이스 시티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근 한 2, 3년 동안 여러 가지로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가 제대로 다 오픈을 했잖아요. 그죠? 네. 제대로 다 오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쉽게 말하면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어떻게 보면 수익을 뽑는 시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올해부터가 슬슬. 그렇기 때문에 파라다이스가 지금 이제 오히려 주가가 제가 아까 잠깐 주봉을 일부러 켜놨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파라다이스 시티가 보시면 뭐 험한영, 한한영이나 여러 가지 뭐 그리고 파라다이스 그 시티 만들면서 여러 가지 때문에 보시면은 이게 주가를 이렇게 보면요. 최근 한 3년에서 4년 동안 주가가 보면은 주봉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어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봐도 눈으로 확인이 되죠. 하락하고 하락 횡보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3, 4년 동안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왜? 돈 많이 써야 되니까. 파라다이스 시티 짓고 뭐하고 그리고 사드에 뭐 험한영, 한한영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작년부터 주가 모습이 보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주봉상. 왜 그러냐?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암흑기를 지난 거예요. 암흑기를 지난 회사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지 주봉으로 여기서부터 조금씩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암흑기는 지났다. 왜? 이제 비용을 많이 투입하던 시기에서 이제 수익이라는 거를 뽑는 시기로 들어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에 중국이 되게 중요했어요. 중국. 그죠? 근데 작년부터 파라다이스 시티가 좀 바뀐 모습이 나왔습니다. 무슨 모습이 나왔냐? 그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어요. 일본 관광객들이. 근데 일본 관광객들이 왜 늘었냐? 혹시 우리나라는 그 노인분들이 보면은 그래 우리 천 선생님도 72세니까 아직 뭐 한참 젊긴 하시지만 예. 근데 그래도 보면은 이렇게 소일거리 하시러 어디 가세요? 그냥 운동 좀 하고, 예, 뭐, 도서관에 갔다가, 그래옵니다.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혹시 뭐 노인복지회관이나 막 이런 데들 많이들 놀러 가시죠? 옛날로 따지면 경로단, 그죠? 예, 가끔 갑니다. 근데 일본에는 노인분들이 이렇게 시골 같은 데 가시면은 어디에 모여 계신지 아세요? 잘 모르겠네요. 일본에도 경로당, 일본 고령화 사회니까 경로당 같은 거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여러분, 일본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제가 하려는 얘기. 일본은 노인분들이 어디 거의 다 모여 계시냐면요, 빠찡코에 가 계십니다. 모르셨죠? 네. 일본은 빠찡코가 그 정도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일본 계신 분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진짜예요. 일본은 경로당이 아니라 빠찡코에 계세요.
시골 같은 데 가면 빠진거에 가면은 친구들 다 만나세요, 노인분들. 진짜. 네. 그래요, 일본은. 그 정도로 빠진거가 그래요. 워낙. 근데 일본이 문제는 뭐냐? 그 법으로 여러분들 아시죠? 빠진거에 대해서 이제 제한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래서 뭐예요? 그 카지노 쪽으로 지금 이제 일본이 슬슬 하려고 그러죠. 왜냐면 일본이 카지노를 안 했잖아요. 아, 그거 모르셨구나, 선생님. 예. 네. 일본에 카지노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혹시? 못 들어봤을걸요? 네. 일본이 카지노를 그렇게 안 해, 빠진거를, 이게 워낙 일본의 이게 또 일본 경제도 얘기해 드려야 되나? 일본에서 10대 뭐 재벌하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손정희 그분은 아시잖아요. 유명하잖아요. 소프트뱅크 아시죠? 그리고 네. 일본에 막 10대 재벌하고 하면은 우리나라 분이 한 분 더 뽑혀요. 누구신지 모르시죠? 예. 우리 마루하나라고 뭐 들어보셨어요? 일본의 빠찡고 이거. 그 그룹의 오너. 그래서 보면은 일본에서 무슨 뭐 이렇게 아이스 뭐 저기 뭐야 그거 그 김연아 선수가 한 거 뭐야 그 피겨 스케이팅하고 할 때 광고판에 보면은 한글이나 영어로 마루하나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광고판들이 종종 떠요. 한글 그게 한글 광고판이 떠서 뭐지? 그게 바로 그 그룹이에요. 그분이 일본 10대 재벌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나라 분이세요. 그래서 빠찡고가 그 정도로 큰 기업이에요, 일본에서. 그 정도로 커요, 빠찡고 산업. 그런데 그래서 카지노를 안 합니다. 이게 워낙 이권 산업들이 묶여 있어서. 그런데 그 일본이 이제 카지노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카지노에 손을 대려니까 어때요? 이게 좀 뒤져 있잖아요, 이 문화가. 이 카지노의 산업이나. 그런 거에 파라다이스가 지금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제 그러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빠찡고나 이런 걸로 그런 사람들이 자꾸 우리나라로 넘어오다가 중국관 갔기 때문에 그때 몇 년 전에 줄었다가 다시 늘었죠. 그러면서 파라다이스가 어떻게 했냐. 파라다이스 실적을 진짜 들여다보면 일본 VIP 관광객들이 돈을 와서 점점 더 많이 써준 게 지금 통계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적에 보면. 그러면서 파라다이스의 주가가 지금 여기서 워낙 주봉으로 이렇게 해서 밀리려고 하는데 안 밀리고 버팅기고 있다는 거죠. 그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이제부터 파라다이스는 여기서 굳이 더 이상 나쁜 게 뭐 주가가 이렇게 될 거라고 본다는 건 무리가 따른다는 거죠. 적어도 이런 식으로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씩 올라오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라는 겁니다. 어려우세요? 지금 제가 했던 말? 혹시?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요거는 한번 홀딩을 하고 가 보셔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요건 홀딩하고 가시는 쪽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현대 롯데 같은 경우도 27,000원 되는데요. 요것도 매수가 근처인데 요건 제가 손절가만 드릴게요. 현대 롯데 같은 경우에 뭐 지금 뭐 철도 산업 뭐 하고 하는데도 저번에는 대북 관련으로 한번 올렸는데 요번에는 못 오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요건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이건 제가 22,000원 깨지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로 올라가더라도 제가 봤을 때 롯템은 이때같이 이런 모습은 나오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여서요. 이건 한 33,000원에서 35,000원 섹터 이 바운더리 안에서는 일단은 한번 이익 실현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꾸준하게 지금 자기 주가 모습 보이고 있어서요. 32,500원에 20%면 요 정도면라면 한번 좀 가져가 보셔도 그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 회사가 일단은 많이 거칠 만큼은 거쳤어요. 지금 주봉으로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딱 눈으로 보시면 어때요? 지금 주봉으로 보더라도 그냥 편안한 모습이죠. 무리 없이 편안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요 정도는 홀딩해 보고 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요. 세 종목 상담을 해드렸고요.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나 봐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공부 계속 열심히 하시고요. 예. 건강하시고요. 올해 하시는 일 잘 건강하세요. 되시고 나중에 전화 한번 또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MTN의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2-1023. 요즘 뭐 전화 잘 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전화하셔서 자기 것도 물어보시면 제가 또 알려드릴 건 알려드리고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달 좀 넘게 강의를 쉬었던 것 같은데 예, 제가 또 오랜만에 이제 강의를 합니다. 오늘 광명에서 오후 1시부터 광명 평생학습원에서 하는데요. 지금 올해 시장을 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1시부터 2층 공연장인데요. 여기가 뭐 생각보다 그렇게 넓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건 좀 감안을 하시고 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마 꽃피는 춘3월까지는 제가 수도권 강의가 아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광명 강의가 적어도 봄이 오기 전까지는 마지막 강의가 제가 될 것 같으니까 제가 강의를 좀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요. 필요하신 분들, 그러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 와서 들으세요. 아닌 분들 와가지고 괜히 그러지 마시고 난 이반장 강의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만 오셔야지 저도 강의하기가 편하고 그죠? 괜히 아닌 분들 와가지고 서로 힘 뺄 필요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는 누구세요? 예, 부천의 다혜 엄마예요. 다혜요? 예, 다혜 어머님, 연세가? 네. 60대예요. 주식 경력은? 한 15년 됐어요. 그래요. 일단 다혜 어머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먼저. GMB 코리아 예. 9,100원에 20%요. 예. 에이스테크 예. 5,700원에 20%요. 예. 에코바이오 예. 7,800원에 20%요. 예. 다 20이네요.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종목들이 좀 상태를 좀 볼게요. 어떤 거? 에코바이오 7,800원. GMB 코리아 9,100원. 에이스테크 솔루션 5,700원. 오히려 솔직히 말씀드리면 GMB 코리아나 에이스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기가 편한데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 네네. 지금 제가 다른 것들은 조금 그 성향이 보이거든요. 지금 주식을 하시는 성향이. 근데 솔직히 에코바이오를 보면 성향하고 조금 벗어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에코바이오를 사신 이유, 그러니까 사시게 된 계기가 뭐예요? 그냥 수소차에 연결된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세요? 예, 예. 그럼 죄송한데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에이스테크 솔루션이나 GMB 코리아를 사신 GMB 코리아도 그 수소차 그 부품주라고 해가지고요. 근데 더 먼저 사실 수도 있었는데 보면은 다 지금 특징이 있거든요. 예, 좀 최근에 좀 포트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수소차 관련주가 좀 전망이 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그 중에서 좀 하나 고르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지금 고민이라서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감이 잡았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영원님은 제 방송 보신 지 그렇게 오래 안 되셨죠? 아니요, 자주 보는데 그렇게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제 방송 쭉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한테 그래요 자랑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현대차, 기아차 2년 전부터도 계속 얘기하면서 혹시 현대차, 기아차가 뭘로 가야지 제대로 가는 겁니다라고 어떤 쪽으로 가야지 제대로 가는 겁니다라고 제가 3년 전, 2년 전부터 저 혼자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떠든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때도 계속. 일관되게 쭉 계속 오늘날 이때까지 제가 현대, 기아차는 어디로 가야지 된다고 혹시 얘기했는지 제 방송 보셨으면 혹시 아세요? 전기 수소차요. 전기차 예. 아닌데요. 수소차인데요. 예, 수소차. 그래서 뒤떨어졌다고. 예. 제가 제네시스 플래닛이 그런 거 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랬죠. 방송에서 몇 번이고.
그거 다 현대차 웃기는 소리고 수소차 관련으로 가야지만 됩니다라고 2년, 3년 전부터 계속 떠들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어떠세요? 눈으로 확인되세요? 예, 맞아요. 제가 미친놈 아니었죠. 아, 그래서 지금 고민이 전기차는 놓쳐고 수소차 관련 제가 이제 현대 기아차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이제는 말씀을 그나마 드릴 수 있는 이유가 글쎄 모르겠어요. 정윤희 선부회장과 정몽구 회장님께서 이제 제대로 방향을 잡으신 것 같아서 그나마 전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정말 다행이에요. 안 되는 쪽에 가서 헤딩하는 거는 진짜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건 한 기업일 수도 있지만 그 정도 우리나라 2위 그룹이 그렇게 되면은요, 그거는 국민한테까지 국민의 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더 안타깝게 얘기하는 거고 이제 제대로 가시는 것 같아요. 방향을 잡고. 제가 왜 수소차 하냐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소차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실상 개발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 아세요? 예, 그런데 그렇어요. 그걸 우리나라가 수소차가 별로 안 되나 보다 그걸 해서 일본 놈들이 싹 채가서 일본이 지금 수소차 쪽에서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것들 제가 이거는 역사는 반복한다라는 말을 제가 왜 계속 방송에 쓰냐면 안 쓸 수가 없어요. 경제를 공부하다 보면요. 그게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그 원천 기술을 우리가 원천 기술 없다 그러는데 진짜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원천 기술을 우리가 개발한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원천 기술을 키우는 문화나 이게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 기술이 사장되고 있다가 그거를 외국이 가져가서 외국이 키워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사오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요번에는 뭐 대통령 신년연설 하셨는데 우리나라 경제 하시는 분들 관료하시는 분들 그런 것만 잘 발굴해서 지키셔도요 우리나라 경제 훨씬 좋아집니다. 뭐 규제개혁 예 좋아요. 그런데 규제개혁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들만 잘해서 키워도 그게 신사업이고 그게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우리나라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손에 있던 가장 좋은 것도 모르고 다 내준 다음에 그걸 다른 데서 오히려 키운 다음에 후발주자로 쫓아가려 그러니 됩니까? 수소차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제대로 잡고 있다라는 게 수소차는 우리가 사실상 개발했던 기술이고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기술이었는데 그걸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제반이 안 되니까 그거 다른 나라가 일본이 가져가서 사실상 일본이 해가지고 지금 일본이 수소차에서 제일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번에 뭐 수소차 이야기 하셨대요. 예. 수소차 얘기하셨는데 이 수소차는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지금 수소차를 다 다이어머님 좋게 보시는 건 맞는데 수소차를 좋게 보시는 건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수소차로 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장담할게요. 다이어머님 근처에 올해나 내년에 수소차 사실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없을 겁니다. 수소차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가야 되는 큰 그거 쉽게 말할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빅피처입니다. 그런데 주식이라는 거는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주식이라는 건 미래를 나중에 벌어질 일을 순간순간 앞에 땡길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테마라고 부릅니다. 실은 수소차가 웬만한 사람들 주변에서 올해하고 내년에 수소차 뽑는 사람 없을 겁니다. 예, 장담할게요. 그런데 왜 수소차가 지금 또 이럴까요? 이게 바로 주식시장의 참 재미있는 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하시고 뭐 얘기하고 뭐 애널이 나와서 몇 번 얘기하고 그러면 당장 뭐가 될 것 같은 테마가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무슨 뭐 에이즈 치료제니 확실한 암 치료제니 아주 어마어마한 암 치료제 지금 나왔나요 세상에? 진짜 한 알 먹으면 다 뿅 하고 나진 막 그런 암 치료제들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죠. 암 치료제 그런 거 뭐 어마어마한 암 치료제 나온다는 거 그거 몇 년 이야기인데요.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그렇잖아요. 그럼 에이즈 치료제 아주 뭐 지금 한 알 먹으면 뿅 낫는 에이즈 치료제들 나왔어요? 그런데 에이즈 백신 테마 몇 년 전에도 막 해먹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왜 그러냐?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수소차 될 거잖아요. 예, 맞아요. 될 거예요. 이거는 더군다나 전기차보다 더. 그리고 수소차는 알고 계시죠? 나오는 게 물밖에 없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예. 수소가 뭐예요? H죠. 네. 산소가 뭐예요? 옥시전 O죠. 얘가 두 개가 합치면 뭐예요? H2O 물이죠.
그래서 수소차는요, 무공해고 이게 달리는 공기청정기라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거예요. 그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수소가 산소하고 이거 산소 있잖아. 만나면 나오는 게 뭐야? 물밖에 없다. 수증기. 그래서 그게 뭐야? 오히려 미세먼지는 이런 거 합니다. 어이구, 맞죠. 야, 달리는 공기청정기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게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대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도 그랬죠. 올해와 내년 중에 웬만한 사람들 여러분 옆에 수소차 뽑는 사람 없을 겁니다라고. 대중화는 아직도 솔직히 먼 얘기예요. 그런데 그나마 뭐 요번에 뭐 서울시나 뭐 이런 데서 뭐 정부에서 해가지고 무슨 서울에 수소차 무슨 충전소 뭐 몇 개 더 짓는다고 뭐 지금 뭐 기사 나오고 했죠?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수소차 확 다 뽑을까? 아니거든요. 뭐예요? 아직도 먼 얘기지만 이게 테마거든요. 바로 이게 함정입니다.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테마로 많이 올라간 애들을 산다는 거는 무리가 따른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래서 GMB하고 에이스테크는 제가 오히려 편해요 말하기가. 그랬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보세요. 갭 있는 상태에서 보셔도 뻥 다 올라갔죠, 단기에. 이런 주식 먹을 확률 뭐예요? 5% 미만 깨질 확률 몇 프로? 95%.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거보다 좀 더 올라가면 그래요. 이건 아직까지는 애매는 한데, 그래서 제가 지금 볼 때 굉장히 일관된 스타일을 갖고 계세요. 보세요. 아직 뭐 이게 심한 건 아닌데 문제는 뭐야? 언제든지 주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심한 상승을 한 상태는 아니에요. 뭐 이게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 막 이런 건 아니니까. 뭐 그렇게까지 아직까지 걱정하실 건 아닌데, 제가 한 말을 잘 기억해 놓고 보시면은 굉장히 이 종목들을 가져가시는 데 도움은 될 거예요. 왜? 이게 테마라는 게 형성이 되면은 언제 순간 또 올라가다 꺾일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거에 들어가서 많이 깨지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수소차 좋은 거잖아요. 누가 나쁘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뭔 얘기야? 전기차 좋은 얘기잖아요. 아니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하고 가솔린차의 비율 지금 아세요? 잽도 안 돼요. 아직도. 전기차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잖아.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막 다 전기차야? 물론 전기차들 한 명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가솔린하고 전기차의 비율은요, 여러분들 가솔린이나 디젤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아직도 원사이드예요. 이게 몇 년 전부터 나왔던 그 전기차 얘기인데도. 뭐냐? 이렇게 아직도 먼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건 자꾸 뭘 해야 되고 정책을 해야 되고 정부에서 뭘 해야 되고 하니까 마치 막 지금 당장 뭐 어마어마하게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이. 왜? 그래야 경제 돌리잖아요. 그래야 주식시장 돌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걸 액면 그대로 다 그냥 믿고 무조건 생각하신다면, 주식하신다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테마 형성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게 많이 올라갔을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오히려 빠져있다라면 관심을 가지시는 거고. 그리고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주식들을 보신다면 어떻게 대응할지도 보이실 거고, 에코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GMB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에코바이오가 그래도 제일 그나마 무난한 지금 주가 모습이거든요. 근데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 뭐 그렇게 특별하게 많이 올라온 거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바닥에서 좀 올라는 왔는데, 그래서 요런 거 다른 애들은 언제든지 좀 경계해야 될 것 같고, 에코바이오는 좀 더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세 개를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하기는 그런데, 근데 일단은 안전한 순위는 제가 봤을 때 에코바이오가 일단은 현재로서는 이 세 개 중에는 제일 안전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하셨어요? 네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그 종목들은 파실 준비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렇다고 예. 여기서 지금 뭐 당장 오늘 뭐 다음 주에 당장 끝납니다. 그건 아니에요. 뭐 이 정도 올라도 테마 형성되면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거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현실이니까. 요걸 머릿속에 딱 박아놓고 보시면 대하기 편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요. 전화해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전화하시기 바래요. 건강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만당의 주식민원 처리방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저희 생방송 시간 중에만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뭐 급등주 조금 더 먹는다 안 먹는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강의에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도 뭐 급등주 하는 방송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좋아하시다가 진짜 큰일 납니다. 전 경고했습니다. 전 항상 미리 경고합니다. 잠깐 수익 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웬만하면 그런 방송들 보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들 일신상에 훨씬 좋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제 방송 보라는 게 아니라 제 방송 안 보셔도 돼요. 근데 그런 방송들 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저도 몇 군데서. 근데 그런 방송 웬만하면 보지 마십시오. 그런 방송은 여러분들이 글쎄요. 근데 전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예, 그렇다고 뭐 제 방송 보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인천 사는 김오남인데요. 예, 김 선생님 반갑습니다. 연세가? 예. 좀 마니카. 주식하고 경력은 주식 경력은? 예? 주식 경력. 한 2년 됐어요. 연세는? 70이요. 예, 그래요. 어떤 주식 갖고 계신다고요? 마니카. 예, 많이 커. 마니카. 저기, 예. 그, 한 20%인데요. 그게, 아니, 매수가요? 예? 매수가. 매수가 1,030원에 샀는데, 예. 그게 내가 알기로 한 5, 6개월 된 것 같은데, 맨, 1,400원대에서 내려가더니만은, 아직 뭐 올라올 생각도 않고, 계속 700원대에서 이렇게 뭐 왔다리 갔다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문의 좀 해보고, 좀 올라올 수 있나, 예? 좀 기다려 보는데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혹시 김 선생님 여보세요. 저한테 예. 김 선생님 혹시 제가 위로의 말씀을 좀 많이 드릴까요? 아니면은 좀 냉정한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죠. 그냥 뭐 괜찮으니까요. 확실하 내가 좀 뭐 답을 좀 듣고 싶어서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걸 매도를 해야 되는지, 가지고 가봐야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니커 회사 잘못 사신 거 맞고요. 회사 저라면 이 회사 안 끌고 갑니다. 왜냐? 마니커라는 회사가 5월, 6월에 올라오신 건 알 거예요. 그죠? 예, 이 회사가 뭐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고. 예. 마니커라는 게 그때 갑자기 주가가 올라온 거 왜 그래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지. 그게 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니커라는 회사가 6월 달에 갑자기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럼 대북 테마인가 이럴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갑자기 주가가 이때 올라왔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워낙 이 회사 보면은요. 지금 이런 회사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회사 이렇게 올라올 때 제가 제발 사지 마십시오 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먹을 확률 5% 미만, 깨질 확률 95% 이상. 근데 저는 정말 전 진짜예요. 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저 진짜 궁금해서 물어봐요. 아니 방송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이런 타이밍에 주식을 사라 그러면 여러분 그걸 왜 사세요? 정말로. 깨질 확률이 95% 이상이고 먹을 확률이 5% 미만이라고 제가 그렇게 여러 번 이런 것들은 얘기를 드리는데 왜 95% 이상은 무시하시고 왜 5% 미만은 그렇게 용감들 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 이 회사 이때 올라온 이유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회사 올라온 이유가 시청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때 CJ제일제당한테 제3자 배정 뭐 유상증자 한다고 저도 그때 이거 보면서 제가 제일 놀랬던 건 뭐냐면 저걸로 저렇게 올라오면 저거 분명히 개인 투자자들 살 텐데 그러면 또 물릴 텐데 제가 정말 그거 제일 걱정했거든요. 제가 우려했던 게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왜 그러냐? CJ제일제당이 그때 뭐
몇십억 뭐 100 얼마인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뭐 해가지고 그때 하여튼 뭐 규모 크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면은 뭐 이제 이 회사가 이렇게 돼서 뭐 CJ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냐 뭐 하고 했는데 CJ한테 넘어갔나요? 그리고 제가 그 CJ가 이거 한 거에 대해서 그럼 CJ가 저 정도 하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무슨 뭐 CJ제일제당이 어마어마하게 이 회사를 뭐 키울 것 같이들 그때들 막 다들 얘기하고 그러는데 전 그게 정말 웃긴 게 뭐냐면요. 이 회사한테 제가 이때 유증한 게 얼마더라? 하여튼 100억? 좀 넘나? 100 얼마밖에 안 돼요. 제가 알기로. 제가 그때 너무 생생히 기억을 하는 게 실은 CJ제일제당을 저는 이거 한 번만이라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봤으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투자는 아니 말도 안 되는 주식 사는 일은 안 했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 이게 CJ제일제당의 실적인데요. CJ제일제당 한 분기의 매출이요. 보시다시피 이거 얼마야? 4천억? 이게 억이죠. 억, 10억, 100억, 1000억, 2천억. 한 분기에 영업이익이 2천억이에요. 2천억, 2천 몇백억 한 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분기에 2천억 넘게 버는 회사예요. 그런데 그런 회사가 뭐 닭고기 회사 이런 회사한테 100억 좀 넘게 투자한 게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일까요? 혹시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1년이 아니라 한 분기에 2천억을 넘게 버는 회사가 100억 조금 넘는 100 한 몇십억인가 그럴 거예요. 100 몇십억인가 하는 그 투자를 한 게 뭐 이 CJ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큰 빅피처를 가지고 투자했을까요? 아니에요. 얘네들 음식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한테 투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규모. 그렇게 막 되게 의미 있는 투자 아니에요. 얘네 CJ가 아시잖아요. 그 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큰 데다가 100 얼마는요. 얘네한테 정말 죄송한데 그렇게 의미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마치 그런 거 따지지도 않고 와 CJ제일제당이 100 몇십억을 뭐 뭐 유상증자로 들어왔으니까 이 회사가 굉장히 좋을 거다? 굉장히 좋긴 뭐가 좋아. 닭고기 회사가. 좋을 거 없어요. 이 회사만 그래? 다른 회사 제가 이 회사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닭고기 회사의 1위가 어디예요? 하림이죠. 예, 하림 주가 보세요. 그다음 2위가 여기 뭐 하고 해가지고 그다음 또 어디야? 마니커 뭐 체리브로도 알죠? 3위 업체 체리브로도 보세요. 상장 들어오고 나서 주가 어떤가?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요. 닭고기 회사는 이제 여러분들 투자해서 웬만해서는 아직까지 최소한 한 1, 2년은 빼두셔도 돼요. 닭고기 회사는 이슈를 끌만한 게 없어요. 왜? 아니 닭고기 자체가 뭐 어마어마한 뭐가 있질 않잖아. 특히나 더 조심해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삼계탕 같은 거 뭐 해외에다가 수출하면 되게 좋을 겁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그 닭고기들 회사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주가 보세요. 주가에 영향을 미쳤나. 그거는 그 사람들 이야기하고 정말 제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예, 알겠어요. 접어두세요. 예, 이거예요. 닭고기 회사가 저희 삼계탕으로 엄청나게 이슈가 될 겁니다. 그거는 예, 접어두세요. 예, 죄송한데 제 3자 입장,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접어두시라고 해도 돼요. 그건 그 회사에서 말하는 거지. 주가에도 나오거든. 제가 그래서 닭고기 회사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닭고기 회사는 정말 죄송한데 앞으로 1, 2년 이상 비전 없어요. 비전 없는 회사한테 투자하고 왜 기다리십니까? 주가 하는 거. 제가 이 회사들을 폄하한 게 아니에요. 보시라는 거예요. 전 있는 그대로 그냥 보이는 걸로만 팩트로만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편견 안 가지고. 제3자 유정? 회사 엄청나게 될 것 같네? 예, 엄청나게 됐잖아요. 예, 올라온 거 다시 다 내려왔잖아. 보세요. 어떻게 되나? 다시 다 내려왔잖아. 이거 빼고 한번 볼게요. 이거 빼고 보면은 아주 다시 얘는 여기가 자기 아직 지금 위치예요. 포지션. 보세요. 다 내려와서 다시 그 포지션으로 가 있잖아. 뭐 이렇게 돼서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가 있든가. 제가 이 회사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전 그냥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잖아. 자꾸. 그래서 이런 회사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저라면 팝니다. 전 이런 회사 팔고
차라리 딴 거를 가지고 정말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회사에서 기다리시는 게 맞는 거지 비전을 바라볼 수 없는 회사에서 기다리는 거는 그거는 주식을 하시는 투자에서 제일 잘못된 투자 습관이라고 봅니다. 맞든 안 맞든 간에. 그래서 저 이거는 과감하게 저는 매도하시고 현금화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시원하게 들으셨나요? 예, 예. 이런 얘기를 듣고 싶으셨던 거죠? 시원하게 예. 기든 아니든 그죠? 예. 그래 하여튼 그쪽으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강의에 대해서 되게 많이 기다리시고 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이제 올해 강의를 처음 드디어 합니다. 오늘 광명에서 오후 1시부터 합니다. 이 경기도 광명시에 보면요. 철산동에 있는 광명 평색학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2층 공연장에서 오늘 오후 1시부터 하는데요. 거기가 그렇게 넓진 않다는 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강의를 작년부터 더 줄여가지고 제가 꼽히는 봄까지는 아마도 수도권에서는 이 강의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도권 분들 많이 기다리시는데 그리고 다음 주는 제가 부산에서 합니다. 오후 2시 반부터 부산 백스코에서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실은 1, 2월 강의에서 되게 중요한 올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작년에 이 반장 어떻게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뭐 맞췄지 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감사한데요. 그런 생각에 제 생각을 그래서 너무 많이 듣고 싶어 하세요. 시장에 대한 그 그림에 대한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한 이야기들이 할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1, 2월 달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와서 들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은 아마 꼽히는 춘삼월까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기다리지 마시고 기다려도 봄까지는 수도권 강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뺏어이 미워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서울에 사는 이기호라고 합니다. 이 선생님 연세가? 시은 초반입니다. 쉰 초반 주식 경영. 네네. 주식 경영 어느 정도 되셨어요? 3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3년이요, 이 선생님? 네. 근데 진짜 오늘 이렇게 전화하니까 전화 잘 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화 잘 된다니까 제가. 근데 네. 전화를 이렇게 하는 사람만이 이런 기회를 얻는 거야. 네네. 그래. 우리 선생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모두 투어 모두 투어 매스가 얼마요? 22,900원에 40%. 예. 또요? 퍼스메스트 코리아 예. 27,500원에 40%입니다. 27,000. 7,500원에 40%. 40%. 아주 깔끔하시네. 네. 포트가 일단은 모두 투어하고 잠시만요. 코스메카 코리아. 네. 어디 한번 계좌 상태를 좀 볼게요. 잠깐만요. 코스메카 코리아 27,000 지금 매수가 근처. 이거는 좀 단방 모두 투어 22,500원 약간 수익이네. 모두 투어를 갖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투자로 길게 끌고 가시려고 사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한 2월 달 전 단기적으로 좀 들어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러면 이제 설명이 좀 틀려져서 물어본 거야. 그렇습니까? 네. 단기적으로? 네네네. 그건 역시 설 연휴. 네네, 맞습니다. 네. 그죠? 네, 설 연휴. 네, 맞습니다. 어떻게 설 연휴 어디 가세요? 아니죠. 안 가세요? 네네. 어디 안 가시면서 자기가 가면서 그래야지. 그래요. 하여튼 설 연휴 미리 잘 세시고. 네, 감사합니다. 근데 1월 달은 진짜 금방 또 뭐 한 2주면 설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한 번쯤 기대해 보는데 주가 흐름도 보시면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생각에.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실은 네네. 길게 보셨으면 말이 틀려질 거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봐도 네. 많이 빠졌어요. 네, 맞습니다. 횡보했어요. 그런데 제일 얘네들한테는 대목이 두 번이잖아요.
추석이라? 설과 추석이잖아. 네, 네. 그런데 주가 모습이 그렇게 부담이 없는 모습이라면 얘가 만약에 빠진다 그래서 그때 빠진다 그래서 한 이만큼 빠질까요? 아닐 거 아니야. 네. 빠져봤자 예를 들어서 진짜 재수 없어서 빠져봤자 뭐 조금 빠질 거 아니야. 그죠? 네, 네. 그리고 네. 만약에 재수 좋으면 한 번 정도 툭 하고 올라갈 수 있고.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으로 하셨다면은 이게 괜찮은 거예요, 실은. 네.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반장님 다 뭐 이런 주식 전에는 뭐 나쁘게 말하셨잖아요. 길게 보면은 이 주식은 아직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많은 주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맞춰서 많이 빠졌네, 횡보했네. 굳이 이 회사가 그렇다고 해서 밑으로 이만큼 갈 이유는 특별히 없어. 더군다나 설까지 그걸 대목을 보고 한 거야. 그러면 뭐 한참 나 끌고 갈 생각 없어. 그러면 뭐 그 사이에 얼마나 빠지겠어? 빠져봤자 오케이. 재수 좋아서 올라가면 조금 올라가고. 그러면 어차피 설 연휴까지 무슨 뭐 이게 올라가봤자 무슨 뭐 50%를 올라가겠어요. 더블을 올라가겠어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눈높이를 낮춰놨기 때문에 실은 네. 이거는 괜찮은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기에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길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보시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사모으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어요. 네. 계속 팔고 있어요. 아주 심할 정도로.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중국인들이 물론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제 중국인들이 올해부터 계속 더 지금 작년에도 좀씩 들어왔지만 올해도 더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한번 주변에 어디 백화점에 면세점 이런 데 있으시면 한번 나가보세요. 네.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권해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실은 여러분들이 실상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한 번씩 물어보세요. 저는 제가 그럴 수 있는 것들은 전 그렇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왜? 그게 진짜 투자에 대해서 자기가 알 수 있는 감이거든요.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 늘었어요? 뭐 어때요? 뭐 해요? 그리고 진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어디가 있나? 그리고 그러면 진짜 면세점이 어떻게 돌아가네? 전에보다 늘네? 정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네? 중국 관광객들이 없을 때 동남아가 많았는데 요즘엔 다시 중국 관광객들이 동남아인 분들보다 훨씬 많아졌네? 이런 걸 직접 눈으로 보시고 느끼시다 보면은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믹싱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올해 적어도 모두 투어한테 나쁠 일은 없어요. 조금이라도 좋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야? 옛날같이 이제 올해 쉬는 날이 어때요? 작년하고 재작년 같이 쉬는 날이 그렇게 빵빵해요? 아니죠. 아니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좋을 거는 없어요. 그렇게까지. 그래서 이거를 길게 가져가는 분들한테는 제가 좀 드릴 말씀들이 있어요. 이건 실은 길게 가져가는 거에는 큰 수익을 내기나 이런 쪽은 아니다. 그래서 이걸 길게 가는 걸로 선택하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물어보면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목적타를 지금 쉽게 말하면 때리시는 거거든요. 운동으로 따지면 이 목적타 때리시는 분한테는 지금 이렇게 이 선생님 같이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네. 절대 요 목적타를 때리기로 했으면 그 목적타까지만 보시는 겁니다. 네네네. 아시겠죠? 목적타까지 갔는데 또 마음 변해가지고 그냥 갈래 이러면 안 돼요. 네네네.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네, 끝까지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난리 나는 사람의 심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유명한 영화가 있죠.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에서 그 반지 워낙 용광로에 버리면 되는데 그 절대 반지를 딱 끼는 순간 불구덩이 앞에서 그 절대 반지 갖고 있던 사람이 어때요? 그 영화 내용 보시면 알잖아요. 마음이 네네. 바뀌죠. 나 싫어. 이 절대 반지 못 버려. 그러면서 비극이 시작되면서 이제 그 반지의 제왕의 영화가 그 내용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영화가 바로 사람의 심리예요. 사람의 본성. 가면은 마음 바뀌는 거. 나 여기까지만 되면 돼.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구했더니 보따리 내놔라. 그 화장실 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리다. 그런 말이 다 그래서 생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거기까지만 딱 보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도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그렇게까지 큰 부담이 없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27,500원인데 요 같은 경우에도 뭐 길게 끌고 가시려고는 생각은 아니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는 목표 어느 정도로 보세요? 한 31,000원대? 굿! 보니까 주식을 3년 하셨는데 보니까 이 선생님 네네. 작년에 거의 별로 안 깨지셨죠? 다른 네, 분들 같이. 맞습니다. 작년에 그치? 이익 났습니다. 저희. 그지? 네. 딱 보면 알아, 내가 느낌이. 아, 그렇습니까? 저는 네. 잘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근데 올해부터는 조금 오래 하고 내년에는 눈을 조금 틀리게 가지고 가세요. 이제 제 알겠습니다. 방송 보시면 알아요. 혹시라도 시간 되시면 강의 들으시면 더 정확하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방송 열심히 봐주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성공하실 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시면. 그래요. 예,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 예, 오늘 경기도 광명에서 하는데요. 오후 1시부터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평생학습은 2층 공연장인데요. 요즘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 강의 장소가 모자랄 때가 지금 되게 많아요. 근데 요번에도 이렇게 강의장이 넓은 데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하는 거고요. 불편하신 거는 혹시라도 오시는 분들은 각오를 하시고 와서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춘3월까지는 그 전까지는 아마 오늘 강의가 수도권에서 하는 마지막 강의인데요. 저도 강의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제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따라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아마 지금 시장이 이걸 듣는 거와 안 듣는 거는 아마 시장을 지금 대하시는 그 전략이 왜냐하면 실은 처음부터 전략의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나중에 결과가 더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거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세요.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예, YG엔터입니다. 오랜만에 YG엔터. 예, YG엔터. 요즘 YG엔터. 요즘 누가 안 그래도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엔터에 요즘 대장주가 바뀐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JYP예요. 그리고 YG가 쫓아가는 형세가 되고 있어서 근데 일단 YG엔터 같은 경우에 일단은 현재 주가 흐름이 다시 하여튼 저도 엔터주가 실은 이렇게까지 올라올지는 저는 뭐 제가 못 본 건 제가 예상 못한 거 못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엔터주가 이렇게까지 올라올 거는 저도 예상이 실은 안 됐어요. 그래서 흐름은 좋긴 좋은데 언제든지 뭐 꺾일 준비도 해야 되고 엔터주는 확실히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이거 4만 원 깨지면 손절하시고요. 아니면 계속 한번 뭐 가는 거 지켜보셔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예, CJ제일제당이네요. 아까 했던 CJ제일제당이 잠깐 나왔던 하나인데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35만 4천에 30%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얘는 공격과 수비로 나눈다면 얘는 수비 종목이에요. 이건 공격이 아니라 어저께 또 축구 여러분들 보시면서 또 열받으셨겠대. 이기긴 이겼는데 그죠? 마찬가지로 공격과 수비를 얘기했을 때 얘는 수비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30% 사셨다는 분은 무슨 소리예요? 이만큼은 수익을 크게 내겠다는 생각이 없으시면 맞습니다. 8654님. 근데 만약에 나는 이걸 가지고 수익을 좀 많이 내는 쪽으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라고 하신다면 이거는 정말 잘못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8654님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익을 노리시고 사셨다면 빨리 파셔야 되는 게 맞고요. 안정을 난 이게 그냥 평범하게 그냥 뭐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비 잘하는 걸로 갈래? 그러면은 괜찮고요. 이건 8654님이 스스로 자기 왜 사셨는지를 아시면은 스스로 답이 나올 겁니다. 다음 종목. 예, XM입니다. 205100 XM. 예. 일단 엑센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렇게 뭐 유명한 회사도 아니고 많이 알려진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은 이렇게 됐을 때 이 회사에 뭐 특이한 뭐가 없으면은 쉽게 올라올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술적으로 반등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기술적인 반등만 노리고 사기에는 아직도 뭐 보시다시피 너무 여러 가지 우리 흔히 배웠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역배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실은 이렇게 40%씩 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미 4,000원대 담았는데 이 회사는 뭐 글쎄요. 모멘텀이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시는 게 여기서 좀 그래야 해도 그런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예, SG 충방입니다. SG 충방인데요. SG 충방 같은 경우에 2,600원 30%인데 일단 SG 충방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특별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SG 충방 하시는 분들은 안 그래도 그 얘기 하시더라. 요거 노리시고 요 갭 노리시고 하시는데 요번에도 올라오다가 여기서 다시 주춤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뭐 요 갭 메꾸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그거 언제 메꿀지 모르죠. 이 회사가 뭐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신사업을 하는 회사도 아니고 무슨 성장성이 어마어마한 회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혹시라도 그거 노리신다면 한번 지켜는 보세요. 근데 언제 메꿀지는 그것까지는 종목에서는 갭 메꿀 확률이 90%지만 못 메꿀 확률도 10%입니다. 꽤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종목. SK케미칼입니다. 5130님, 예, SK케미칼 같은 경우에 91,000원 30%인데요. 일단 SK케미칼 같은 경우에 매수가가 여기 근처인데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는 슬슬 잡는 것 같아요. 자리는 잡을 것 같고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은 계속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더 사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더 이상 파는 물량들 없죠.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길게 보셔야지 짧게 보시면 이 회사는 못 가지고 가세요.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어마어마한 수익이 크게 날 회사는 아니고 그냥 차분하게 올라오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이분 나중에 손실 안 보고 수익 조금이라도 내고 팔 거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시간은 많이 걸릴 수 있는 회사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다음 종목. 예, 퓨전 데이터입니다. 195440. 퓨전 데이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요번에 아주 그냥 급전직하로 빠지면서 10%죠. 1,550원. 이런 회사들은 자꾸 사시는 버릇 들이시면 안 돼요. 요번에도 요거 보니까 기술적으로 하셨는데 정말 죄송한데 1799님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주식. 이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나중에도 혹시 이런 버릇 또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보니까 1,550원이면 딱 여기 내려오는데 요거 지금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웬만하면 나오십시오. 다음 종목. 예, 애경유화입니다. 161000. 예, 애경유화인데요. 애경유화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어때요? 지금 전형적으로 보이시죠? 올라올 이유가 없어요. 특별히. 특히 애경유화 사업을 보면은 올해는 오히려 작년에 이걸 이었어야 되는데 작년에 빠졌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히 올라올 게 더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앞으로 방송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경제 이야기니 이런 거 제가 쉽게 제 생각을 풀어드릴 때 이런 얘기들이 나올 텐데 이런 회사들은 이제 올해는 빚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나오라고 이거 싸다고 사는 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예, 바디텍메드입니다. 6640. 예, 바디텍메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올라올 시기를 지금 놓치고 있죠. 예, 워낙 올라올 시기를 놓치고 있어요. 그죠? 워낙 여기서 돌렸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고생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14,000, 15,000원인데 요거는 좀 기다리시다가 이거 10%밖에 안 되니까 혹시라도 비중이 많으면 제가 손을 대라 그럴 텐데 그게 아니니까 조금이라도 기다리시다가 올라오면은 이건 하여튼 이건 어쨌거나 매수가 근처에서는 파시는 걸로 하세요. 좀 안 돼도 상관없고 한 종목 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BC월드 제약. 오랜만이다. 예, BC월드 제약인데 BC월드 제약도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근데 여러분들 이런 흐름에서 사시는데 이제 올해는 정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흐름에서 이제 만약에 이런 식 모습이 나왔을 때 샀다. 여러분들 이제 올해부터 한 2, 3년 동안 이런 흐름에서 잘못 사면 이제 여러분 진짜 아웃입니다. 지금하고 이제 앞으로 틀릴 거예요. 제가 분명히 경고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 BC월드 제약 24,000원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매수가 근처 내면 나오십시오. 이거 BC월드 제약 지금 계속 끌고 가시는 것보다 아니면 매수가 근처 오면 적어도 한 절반 이상은 매도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아이고, 여러분들 오늘도 전화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방송을 통해서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알려드릴 거는 막 알려드리려고 하고 하는데 저희 상담 프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게 제한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못 알려드리는 게 좀 안타까워요. 근데 어쨌거나 시간 되는 대로 더 알려드릴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급등주 이런 것들 제발 좋아하지 마십시오. 잠깐 먹는 것 같지만 그게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독약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투자라는 걸 통해서 자꾸 힘들더라도 돌아가는 길이 제일 지름길입니다. 그게 정석이고요.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